그래서 민법, 법 하나거든요. 어렵긴 어렵지만, 뭐 중개사법, 이런 법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중개사가 알아야 될 공법적 규제와 관련된 법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미 부동산법 6개인데, 우리 공부할 게 2개는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이미 공부했고, 도시개발법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법의 일부를 공부하고요. 내일은 또 건축법의 일부와 농지법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뭐 조금 용어 정의까지만 하고, 시간이 안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업을요. 이제 농지법은 뭐 보통 이제 저 뒤에 가서 합니다. 공법 양이 많아서. 오늘 도시정비법, 예, 이제 정비법이 278페이지였습니다. 8페이지. 용어 정의부터 볼 건데, 279페이지 보면은, 양이 많아서요, 제가 읽어드리고 또 확인하고 읽어드리고 확인하고 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강의를 쭉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듣는 데까지 들으시고, 놓친 것들은 다음에 인강으로 또 하고 하셔야 돼요, 이제. 자, 279페이지 메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지금 보지 말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개를 보겠습니다. 안동에 여러 곳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고, 도로가 없거나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그죠? 또 우리 주택 자체가 불량한 것도 뭡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동 같은 데는 잘 어울리지 않겠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곳이 많이 있죠. 산동네, 달동네. 여기는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도로 같은 것들이 술에도 못 다니기 때문에, 전에 진짜로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저 학교 뒤에 산동네가 있었는데, 연탄 배달을 하려면 지게로 지고 가야 돼요. 그죠? 아니면 새끼 꼬가지고 2장씩 들고 갑니다. 사가지고.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물 안 나와요. 서울이지만 수도물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반시설. 우리한테 필요한 기반시설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극히 나빠요. 극히. 보통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기반시설이 나쁜 곳들이 있어요. 이제 수도가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녹슨 수도가 나오기도 하고, 기반시설이 여기는 극히 열악하고, 극히 아주 나빠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산동네는 전부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뭐 거의 다 99%가 노후불량 건축물. 제가 일부러 옆에 잣밭을 해놨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보통 밀집된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빼곡하게 들었어요. 이런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도시 중산층이 거주합니까? 저소득층 거주합니까? 중산층은 아닐 것 같은데, 중산층은 좀 아래 살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쪽으로서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은 좀 안 좋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요. 과도하긴 아니지만 이제 여기 밀집되어 있는 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니까 기반시설도 좋아요. 수도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 잘 돼 있는데, 아파트가 70년대, 80년대 지어져서 노후불량이 됐어요.
삐뚤빼뚤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양호예요, 양호.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관정비법, 도시정비법에는 사업 자체가 출발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근데 뭐 다른 시험 같으면 이런 거 외우면서 이거 외우면 한 문제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용어예요, 그냥. 이거 외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연결하는 것도 전에는 한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이 정도도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냅니다. 이거 성격 물어보는 정도 같으면 다른 데는 특이 A급 문제인데 우리는 물론 전에는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런 정도는 40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5문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보다는 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지. 쭉쭉쭉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계속 하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편한데 합격을 못 해요. 실제 이런 것만 쭉 이해해 가지고는 시험을 한 20점쯤 맞을 수 있습니다. 찍어도 20점인데 이거 해가지고 20점밖에 못 맞아요.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법 선생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받겠더니 맨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이제 정비공은 어려우니까 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이. 3개월을 하는데도 정비법을 하지도 않았어. 도시락 거하고. 이것도 안 하고, 맨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나마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 뭐라고 그러더라? 이걸 뭐, 이름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교수가. 용어도.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만큼만 하면 좋은데, 틀린 말을 자꾸 해, 이제.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제가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려운 공법을 다시 또 하게 됐어요. 제가 안 하려고 이제 피해가 중개사법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거 맡겼더니 너무나 틀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게 됐어요. 이런 사업이고, 근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것도 있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고, 전에는 6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이렇게 이것도 개선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 이렇게 좀 묶어서 했어요. 저는 6개가 있었어요, 또 사업이. 그러면 지금 조금 단순화된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정비 기반실이 뭐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279페이지 맨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전히 이제 쉬운 문제 얘기를 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 저속 주민이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은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제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정비 기반설이 극혈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나 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량하게 한 사업이다. 두 가지.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할 때 극혈악하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 말하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것만 딱 기억하면 그게 키워드예요. 그걸 기억하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아셔야 되겠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제 용어 정의를 몇 개 볼게요. 용어 정의 이제 280페이지면 노후 불량 건축물 하는 말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 이거는 뭐냐면 노후는 오래되고 낡았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불량은 오래되고 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뭐 기능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것들, 이것들 불량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은 1번 외우지 말고 줄 긋지 말고요. 참고 다 볼게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여러분 이런 집에 살려면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딱 살기 싫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잘 나온 편이지만 숫자는 2개를 외워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준공일 기준에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는데 사용하려면 이게 낡아서 보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게 10억이래요. 근데 이걸 차라리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면 9억밖에 안 들어간대. 그럼 계속 40년까지 사는 게 좋겠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좋겠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그 밑에 보면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저해하고 있고 또 하나 요건이 몇 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안동시에서 도시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좀 흉물스러운데 이제 이것을 무후불량 건축물로 철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례로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기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건축물이 무후불량 건축물이다. 근데 얘네들 이제 틀리게만 나올 건데 왜 틀리게 나오는가는 연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기니까 틀리게만 나올 건데 30년까지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것만 뭐 틀렸다 하라고 숫자 한번 보고요. 몇 년이죠? 40년. 물론 40년이라고 해도 좀 전에 내가 썼지만 그 말만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무슨 다른 요건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로 못 나와요. 맞는 말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나 길어져 이게. 그래서 틀린 말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30년까지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거나 도시미관은 몇 년이었죠? 조금 전에 20년에서 30년인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로서 40년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4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인가 이제 보수하는 말 나오면 몇 년이라고 해야 돼요? 미관하면 우리들의 미관 얼굴이 언제 이뻐요? 몇 살 때? 20에서 30살 언제 되면 얼굴을 좀 보수를 시작해야 돼? 40년 이제 40이 되면 보수를 해야 돼요. 이제 보수 보강 이러면 40살이고요. 미관하면 20살에서 30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정비 기반시설 주민 공동시설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제가 여기다 기반시설이라고만 썼어요. 근데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서 정비 기반시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공항 같은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뭐가 있겠죠? 뭐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그리고 녹지 공간이라든가 공동구라든가 가스 공급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것은 한두 곳도 없으니까 이걸 하지 말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17번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외우고 공동 이용시설 외우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이걸 섞어놓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요. 맞아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나는 노란색을 구별을 못해. 나는 노란색 생명이라. 그럼 뭐만 하면 돼? 빨간색만 정확히 골라내면 나머지 노란색 아니에요. 맞아요? 빨간색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뭘 공부하고 싶어요? 공동이용시설 좀 양이 적네요. 그죠? 그걸 외워봅니다. 이제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거는 보세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앞에는 이 말은 붙어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말은 붙었는데 이건 시험에 알려주니까 안 읽어, 암기 안 해도 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수도, 화장실, 우판장,
당연히 공동 이용시설이니까 공동을 이용하면 되겠죠? 뭐 화장실,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이 공동 이용시설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만한 붙어지니까 그냥 이것만 이거 돼요. 다음에 이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이 앞에는 공동 안 붙여도 어차피 마을회관은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안 붙은 거고, 이제 작업장도 우리 집에 있는 작업장이 아니고 공동 작업장인데, 공동이란 말들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기억을 하면 돼요. 들었어요? 이제 요거 아닌 것은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 주택법에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섞어놓고 아닌 것은 찾아라 이렇게 나요. 이제 제가 들은 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마작이 그렇게 재밌대요. 마작이 뭐 도박하는 거 알죠? 중국 사람 하는 거 들어봤죠? 맞아. 마작이 너무나 재밌어서 2박 3일 3박 4일 앉았다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침 되면 깨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도 아무리 놀아도 세수는 하면서 놀아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2박 3일을 논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럼 하면 되겠어? 내가 우리 그러니까 이상하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자, 사과소랑 어린이집 경로당은 놀아도 돼요. 3박 4일. 자, 사과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2박 3일 도박을 하는데 뭐는 하라고요? 뭐는 하라고? 세수, 화, 부. 세수하고 뭐하고 마작하면서 놀자. 칠판을 봐야지 바닥을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체크해줘요. 칠판에서 제가 그래도 하면서 1차 합격자가 2차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말 못 만들어요. 암기가 절대 안 됩니다. 까먹어요 자꾸. 자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르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법 때문에 이제 아주 탈락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어디에서요? 학교 안 가기 전에는 사과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뭘 하면서 세, 수, 화, 부 뭐라고요? 마작하면서 놀자, 작 그랬죠? 뭐야? 세탁장, 화장실, 복판장,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외우고. 다음에 282페이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볼까. 이제 도시활법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건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혹시 강의한 거 이제 놓쳤으면은 필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암기 팁 하는 것들은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인강으로 반복해야 되지 제가 계속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놓친 거는 인강으로 하거나 5월 6월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책은 버릴 거니까 필기는 내 요약집에도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암기 팁 같은 것도 그때 쓰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나랑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외울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요약집에서 이제 하면은 그때 가서 좀 알아들 때, 무슨 말인가 알아들 때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 나왔다고 하고 하나 나왔다고 하면 전체 틀을 몰라요. 계속 전체 틀을 이해할 때까지는 잘 필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필기하면, 필기하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마침 필기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나무란 줄 알고 막 기분 나빠하고 파고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드립니다. 필기보다는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말씀 드린 거 이제. 예전에 법무 상황이 할 때도 그 말했더니 저는 이제 필기하는 것보다 내 강의를 자꾸 들으면 내가 몇 번 계속 설명하니까 알아듣거든요. 어떤 학생이 이제 책상 밑에다 노트를 넣고서 필기했다고. 예.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가져왔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이거 강의한 거 필기한 거라고. 근데 여기다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필기했는지 숨어서 하면서도 보니까 환상적으로 해놨더라고요. 본문 합격을 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한 3년이면 합격인데 이런 거 하느라고 5년 걸렸어요.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를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국어는 좀 잘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 등을 떼어서 쓰지 않아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원래 등은 불안전명사라서 명사와 명사는 띄어쓰는 건데 도지 등 하지만 붙였어. 단어 하나의 단어야 그냥 하나의 단어. 토지 등 소유자는 것은 하나의 단어인데 우리가 도시화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고요. 여기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구역은 반드시 건축물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 한번 그림 봐보세요. 이게 필기 안 해도 그래서 자꾸 들으면 아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확한 예 같은 걸 들어주니까 그래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은 B가 가지고 땅은 C가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는 D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E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여기는 D만 씁시다. D는 토지만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E가 토지 소유자고 F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여기는 G하고 H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토지 공유. 그리고 이 땅은 뭐 D의 땅입니다. 이 정도만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재개발 사업 구역이에요. 재개발 사업 구역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만 주인공이 되는데, 그럼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리고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면 여기 A, B, C, D, E, F, G, H, D 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 수, 머리수를 셀 때는 토지를 공유할 때는 한 명으로 봅니다. 여기도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머릿수를 셀 때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 명, 따로 한 명이 아니고 여기 봐요. 토지를 공유해도 한 명이니까. 이거는 토지를 공유한 건 아니지만 토지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를 나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명입니다. 여기는 각각 한 명이에요. B도 한 명, C도 한 명. 네? 토지 소유자도 한 명, 건축물사 한 명.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두 개 가지고 있지만 한 명입니다.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인데 여기 봐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지금 본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를 평가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달라요. 재건축 사업은 자, 보통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를 전제를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자, 여러분이 안동시장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도로가 있고요. 그 진입로 부분에 조그만 동네가 있거나 논밭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냥 흔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논밭도 있고 조그만 오두막도 있었다고 쳐요. 이제 40년, 50년 흘렀습니다. 2020년도가 됐어. 근데 재개발을 하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여기만 재건축을 하겠어요?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하겠어요? 다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포함해야 되겠지. 여기도 안동인데, 그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래 이제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를 예상한 건데 주택 단지 말고 주택 단지. 노란색 해볼까? 여기 노란색은 주택 단지예요. 주택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 단지 아닌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안동 발전을 위해서 좋지. 그죠? 여기 사람도 분명히 안동 시민이고 하니까 여기한테도 좋고 여기 지저분한 것보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양철 지붕으로 된 창고 가진 사람 건축물 소유자, 땅 주인도 건축물 소유자 두 명이 나오는데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를 가보면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땅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 맞아요? 여기는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있는 부속 토지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는 건축물도 가지고 있고 부속 토지 가진 사람 한 명이고 한 명. 여기 얘처럼 한 명이고 여기 가니까 양철 지분 가진 사람 한 명, 땅 주인 한 명, 두 명이 나오는 권리자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주인공이고 여기는 보너스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권리자가 더 많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재건축구역에 니네를 포함은 시키겠지만 토지동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로 봐주겠다 얘기는.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건축물 가진 사람도 한 명, 토지 가진 사람 한 명 이렇게 쳐주는데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여기 이게 저 빨간색이 있는 곳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서 저 니나 노란색 있는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처럼 자격을 가진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만약에 재건축 정비구역을 한다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가 누구만 토지동 소유자예요. 이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만 A만. 건축물만 가졌거나 토지만 가진 사람들 지상권 이런 토지동 소유자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은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과 대등한 입장이 있는 거잖아.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야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매도 청구. 조합원이 못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렸는데, 질문해도 한 번은 제가 대답을 다 해드려요. 왜냐면, 대답 한 번도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몰라서 안 하나, 그러니까, 한 번 딱 해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대답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분이 방해되니까, 내가 궁금한 것과 다른 사람 궁금한 건 이제 다르거든요. 만약 100명 있으면 한마디씩 하기면 강의를 못 하거든요. 예전에 강의했는데 어떤 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못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합시다. 그랬는데, 왜냐면 그분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헌법 강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수업시, 우리는 또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거는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부터 대답을 하면 서운하겠죠. 물어봤는데,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대답은 서운하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모르나 할까봐 대답을 해줍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이지? 예.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해는 하셨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땅만 가졌거나 건물을 가진 사람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또 물론 미리 말하자면, 재개발 사업은, 여기는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이 만들어지면 다 조합원이 되는 건데, 여기 재건축 사업은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찬성한 사람만 조합이 돼요. 찬성한 사람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자, 282페이지. 뭐 이런 내막을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데 이 빨간 거가 있다는 걸 염두에 이제 한번 둔 거예요, 이제. 제가 강의를, 이거 뭐 한 10초면 끝나는 거를 이렇게 5분씩 들어가지고 강의를 한 것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기본 실력을 늘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에서 또 흘러들었고 까먹었다 하더라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가 뭐 몸이 건강이 좋아지고 체력이 회복되는 서서히 건강이 되는 거지 갑자기 보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건강한 것은 여러분들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그런 거지 갑자기 뭐 영양 비타민제 먹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이거 서서히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토지동 소유자 볼게요. 양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동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토지동 소유자 이 말이죠.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라고 써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라고 보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써요. 기본 방침. 기본 방침 찾았어요? 284페이지.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누가 정해요? 국장. 몇 년마다? 10년마다 정합니다.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 기준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비 사업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침을 정해줘요. 국가에서. 이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근데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 밑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시장 나오면 뭐가 나오는데?
시장 나오면 뭐가 나와요? 옆에? 분수가 빠졌죠? 그죠? 분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누구까지만 수립해요? 시장까지만 수립해요. 안동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안동 옆에 영주는 영주시죠? 뭐 붙어 있죠? 예천군. 예천군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네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단위 수립해요? 10년 단위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는 거예요. 예천은 왜 수립을 안 하고 안동은 왜 수립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285페이지는 맨 위에는 다만, 맨 위에, 285페이지 맨 위에. 다만 도지사가 수립할 대도시가 아닌으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이제 무슨 말인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외워가지고는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씩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안동에 이렇게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겠죠? 요구 분량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큰 주택시장이 혼란이 발생해요. 강동에 돈천지구 재건축 지역은요, 새롭게 만들어진 세대수가 한 만 몇천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철거되는 세대수도 만 세대 육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변에 주택시장, 전세시장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돼요. 한 곳에서 하는데 그래. 근데 만약에 그런 곳들이 서울에서 지역에 뭐 강동구 또는 송파구, 성동구 이런 데서 한 대여섯 군데 있다고 쳐봐. 난리가 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놔, 미리. 10년 안에 수립하라고 했죠? 안동에 이러한 곳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미리 여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계획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여기서는 5년쯤 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개략적인 규율을 정합니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거기서 그때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정비 구역을 정해줘요. 이거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은 미리 교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네모 재건축 구역이라고 쳐. 그러면 이제 그 안동이 어딘가에 재건축 사업을 할 것이 예상돼 예상. 아니면은 7년쯤 있다 하는 것이 옳겠다. 재개발 여기는 3년쯤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것도 미리 다 계획을 짜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비 기본 계획. 안 그러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은 큰 혼란이 발생하니까. 예천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10년을 다 꼽아보면 몇 개쯤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런 것들이 예천에 가면. 많아요, 적어요? 서울은 많아요? 그러면 서울하고 예천하고 어디가 많아요? 내가 물산을 봤더니요. 10년을 내다보고서 저런 사업을 할 곳들이 88군데였어요. 지금 말고 한 5년 전쯤에. 자, 울산 100만이 넘죠? 자, 그럼 대도시 한번 가봅시다. 포항 가보자고요. 포항 가면 언제 한 40개 정도 되겠네. 그냥 대충 때려 잡은 거 있지. 인구수로 비례해서. 안동에 오면 안동 인구는 얼마예요? 안동 인구는 얼마예요? 15만? 그럼 한 10개쯤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자 이거 100만이니까 이 정도면 50만 이 정도 16만 이 정도 합쳐 내가 진짜 대략 말한 겁니다. 예천 가면 얼마에 몇 개 있어? 미리 교통령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많은 곳에서 하는 거야. 많은 곳에서. 아까 쭉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분수는 수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지. 필요할 때 하면 돼요. 그냥. 필요하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계획 정하면 돼. 그래도 혼란이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어느 한 해에 이걸 한 10년 나눠서 한 8개씩 나눠줘야 되는데 어느 한 해에 뭐 20개를 해버리고 다음에는 2개만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까지만 수립하는 것을 여러분 봤고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보니까 예천이나 별 다름없대. 인구가 8만밖에 안 된대. 낙후돼가지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야 니네는 수립 안 해도 돼. 그럼 수립 안 할 수 있다고.
대도시가 인정하는 경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만약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아야 돼요. 이 두 개는 같이 쌍으로 기억을 하세요. 면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승인 받은다 이거지. 대도시는 면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도시는 굉장히 많은데. 그죠? 대도시 아닌 시의 경우는 면제할 수 있죠. 군수는 아예 수립 안 하는 거고. 무슨 계획을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 사업을 할 일이 생겼어요. 예천에서. 그럼 정비 계획은 수립해야지. 기본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뭐 단어 10개 외우는데 기본 계획 수립합니까? 그냥 그때 외우면 되지. 버스간에서. 그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분수까지, 시장까지 수립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메뉴에 대도시가 아닌 시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별로 없는 것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286페이지 맨 밑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좀 전에 봤죠? 말했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붙었고 29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죄송한데 이제 통화를 좀 길게 하시려면 나가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좀 서툴러서 강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원장님처럼 강의를 잘 못해서 다른 말 들으면 좀 내가 못해요. 강의를 집중을 못해. 제가 못해. 그래서 이제 29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자,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까먹어도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정비구역 지정을 대구라면 대구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원래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급은 동급이에요. 그쵸? 얘네들 동급인데 구청장은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지정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신 분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입니다. 이미 공부해서 용기 지도에서. 그리고 여기는 도시군 관리,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도시장까지만 결정했던 거고.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구청장은 못해요. 청청해야 돼요. 청청. 구청장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그리고 이렇게 3번에 1번에 있고요. 시장군수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신청. 자, 그다음에 291페이지 됐고, 볼게. 쭉 넘어가서 보실 때가 절차 위주로 봅니다. 오늘 303페이지 한번 볼게요. 303페이지. 303페이지. 정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네모는 무슨 사업구역이죠? 네모 무슨 사업구역이에요? 재건축구역이죠? 재건축 정비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왜냐면은 재건축 전에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전에는요, 여기 재건축구역에서 주민들이 서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 전부 맨날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파트가 24평이 30평이 되면 3억짜리가 한 6억쯤 되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2배쯤 됐을 때. 그러니까 다 난리야. 아파트는 멀쩡한데도 전부 이거 재건축해달라고. 30평짜리는 또 한 38평 되면 또 10억이 되고, 펑펑 뛰어집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통과되면 경축.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재건축 안 하려고. 이걸 통과해야 재건축을 했다고. 이거 없이 만약에 재건축을 시장 재량으로 한다 그러면 맨 시장한테 로비 많은 거예요. 해달라고. 멀쩡한 아파트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뭘 했어요? 재건축 사업에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 여기다가 경축 안전진단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노후불량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뭐 40 보수한다 이런 말 했었죠? 낡은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 경축 안전진단 통과는 뭐예요? 경축 우리 아파트가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경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평수 커진다고 해서 그렇게 아파트가 안 뛰어요 지금. 그죠? 우리 중성이 더 있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재건축은 하기 전에 덜컥 했어 이제. 안전진단 통과됐어. 그래서 이제 경축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어진 거야 이제. 하나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도 부족해 해가지고 해봐야 손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해제해달라고 해제. 해제해 주니까 경축, 재건축, 정비고 해제. 대구에서 봤어요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경축 안전진단 통과를 받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경축, 재건축, 정비 해제 써 있더라고 또. 축하를 몇 번 받는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원래는 오피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오피스를 하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아까 20평이 24평이 30평이 되면 아파트값이 2배가 뛴대요 만약에. 그럼 이제 용적을 올려주면서 또 용적을 올려준 거 오피스를 해도 돼. 그럼 오피스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내 평수 들리지 누가 오피스를 하겠어. 내 평수 올라가는 게 훨씬 이득인데. 근데 이제는 이래가지고 별로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럼 남는 거를 니네 증축하지 말고 오피스를 만들어서 이거 공급, 이거 분양해, 이거 분양. 이거 분양해서 그걸로 니네 재건축 작업 써.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오피스들도. 그래서, 재건축구에서는 지금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설, 그리고 오피스들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는 그것과 다 관련된 거죠. 아파트 평수의 이 선호도가 좀 식어가지고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어쨌든, 안전진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요, 예, 여기 있는 정비계 입안권자가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깜빡하고. 그럼 주민들이 안전진단 요청합니다. 여기는, 재건축 구역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고 했죠? 물론 동의한 사람들만.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이 사람들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지. 안전진단 실시하고, 물론 요청 안 해도 스스로 안전진단 이제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면 이제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가 요청해야 돼요?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요청을 해야 돼요. 안전진단 했더니 건물이 멀쩡해. 할 필요가 없던 거야. 그럴 때는 얘네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안전진단 해보니까 과연 너무나 낡아서 안전사고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동 이상 했어야 되는데 간과했던 거야.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그래요? 시킬 수 있다. 그래야 돼. 시킬 수 있다. 물론 법문에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얘기고, 부담시킬 수 있다. 막 뒤죽박죽의 법이 6개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읽을게요. 여기는 법문에는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부담시킬 수 있다. 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면, 그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보고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전문기관에서 보고서 제출했겠죠? 여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이걸 가지고서 재건축 할지 말지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 놓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 제출하면, 안동시장은 안동 시민들을 해서 가급적 재건축 하려고 남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해요. 경북도지사 보니까 이 안전한 결과 보고서가 좀 미심쩍어. 그럴 때는 검토를 의뢰하시. 검토. 다른 기관이게. 그래서 이 검토 의뢰 결과를 가지고서 야 안동시장아 이거 보니까 아파트 별로 낡지 않았다는데 재건축 할지 말지 다시 한번 판단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너무 많은 안전진단 쉽게 통과되는 것 같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야 나한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해다오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점선을 했냐면 여기는 꼭 제출해야 되는 건데 국장은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꼭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검토를 했더니 야 여기서 과연 너무나 안전이 남용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이 결과 있죠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야 검토 좀 하세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도자에게. 이러한 절차 같은 것들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문에 막 섞여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다 읽으면 안 되고 이 절차를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비용을 말할 건데 그 비용을 가지고서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이런 절차에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생일 주인공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비용을 누가 내요? 이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검토를 의뢰했어. 검토 의뢰. 그럼 비용 누가 내야 돼? 2차 가져간 거야, 이 사람. 누가 내야 돼? 시도지사가 내야지. 2차 가져간 사람이 내야 된다고. 이 사람 몇 차 가져가 있었는데? 3차. 누가 내야 돼, 돈을? 3차 가져간 사람이 내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비유적으로 한 거를 연상해서 이 절차를 읽을 때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는 부모인데, 이 아들이에요, 아들. 안동시 하니까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이 외식을 하지, 외식.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해? 아들한테 맨날 부담시켜야 돼요? 집에서 굶기니까 외식하지. 그럼 비용 부담시키면 안 되지. 근데 집에서 실컷 먹였는데 지가 치킨 먹다가 하도 졸라가지고 먹으라 하죠. 네가 돈 낼래? 네. 할 수도 있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제 얘가 내는 건데 얘가 내는 건 시험 안 나와요. 시도지사가 특별시장이 안전한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 말이지. 이제 그렇게 나온 걸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상하면 여기 제출한다는 것들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볼 때. 그리고 안전진단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에 산다고 했죠? 재건축에 산다고 했죠? 이거 한번 봐요. 여기.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실시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 하는 것도 전부 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 빨간색은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얘는 깍두기입니까? 깍두기 부록이죠? 여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자, 봐요. 이 수단 안 읽어도 되는 건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이 여기서 노후불량인 공동택이 밀집한 곳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노후불량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3분의 2 이상. 근데 여기 있는 양철 지붕 같은 것들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럼 여기까지 했더니 얘를 포함시키기가 3분의 2가 안 돼. 그렇다고 재건축을 못해.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단지 아닌 곳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서 안전진단에서 3분의 2가 충족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00세대가 있는데 200세대를 안전진단을 실시했더니 전부 노후불량이야. 그럼 이거 나머지 이거 한 동 이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3분의 2가 노후불량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대요. 근데 300세대 중에 200개를 했더니 전부 노후불량이래. 그럼 나머지 100개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봤는데 민법 시험이 민법 100점 맞았어요. 우리 원장이 100점 맞게 해주겠어요? 90점 맞았어. 네? 학개론을 30문제를 채점했는데 80점 합시다. 80점 맞았는데 학개론 30문제를 채점했더니 40점이 확보가 됐어. 나머지 10개 채점 굳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안 하고 그냥 술 마셔도 되죠? 물론 2차까지 해야 돼. 이제 2차도 이제. 그러니까 1차 이미 합격했잖아. 2차 바로 채점하면 되죠? 시간 없으면? 시간 있으면 이제 나머지 채점하는데 이미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을 때는 나머지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노후불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붕괴가 돼버렸대. 다 무너졌어.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눈으로 봐도 그냥 중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지. 사용금지가 필요하대. 안동시의 미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이래. 그런 것들 다 노후불량의 건축물보다 더 심각한 상태야. 그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몰라도요. 그 건축물의 등급이 A 등급, B, C, E, 2등급이 있어요.
어느 쪽이 나쁜 거겠어요? C를 기준해서. A, B가 나쁘겠어? D나 E가 나쁘겠어? D나 E 등급 받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절차에서 이미 노후 불량이가 확인된 겁니다. 자, 자 이제 303페이지 봐요. 303페이지 양관의 2번. 양관의 2번.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그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이때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하는 자 1번 다른 말들은 볼 거 없습니다. 10분의 1만 보세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요청으로 동의로 10분의 1. 2번도 10분의 1. 3번 너무 길어서 절대 안 나와요. 나와봐야 1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10분의 1. 지금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지금 몇 분이에요? 50분 넘어버렸네. 네, 좀 몇 분 쉬어야 돼요? 그래? 그래, 15분 쉬어? 저를 죽일 생각입니까? 10분을 쉬어, 10분. 왜 10분을 쉬자면 이 10분을 안 쉬고 4시간을 강의를 내가 계속 하기로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몇 분을 쉬어야 돼? 10분. 안전이다는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거 틀린 사람은 앞으로 이제 10분 안 쉬어요. 이제 3분만 쉴 거야, 이제. 안전지다 하면 우리 정신 건강의 안전에서 있습니다.